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그러한 연예인, 특히 배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 연예인 부부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 물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수종 씨, 하이라 씨,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또 유수영 부부, 차예련 부부, 추자연 부부들은 배우들로서 외모도 수려하고 생각도 아름답고 삶의 방식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부는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여러 가지도 삶 전체가 아주 모범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자꾸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하시자 언론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저는 정한용 씨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또 특수한 관계이고 정한용 씨도 그래서 조문을 갔었습니다. 근데 바로 맞은편에 차인표 씨 빈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뭐 화환 때문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화환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부모님,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동시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발인도 같은 날짜이고 공교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차인표 씨 아버님은 올해 83세로 74년도에 우성해운이라는 해운회사를 설립을 하셔서 무려 370조라는 수출을 이룩한 대한민국 네 번째 해운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운회사라고 그러면 우선 한진해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여튼 뭐 4개 4위 한국, 한진, 현대해상, 또 하나 뭐 어떤 네 번째 규모 매출이 큰 그런 회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준재벌이지요. 준재벌. 국내에서는 네 번째이지만 세계적으로 4위에 수출을 하는 10위, 세계에서 10위 그러한 큰 회사인데 이 차인표 씨 형제들은 아버님의 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지점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인표 씨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차인표 씨 형은 지금 연예계 활동에 있는 올리브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네트워크의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도 외국 유학을 했습니다만 형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인표 씨는 평생 회사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 한 일도 없이 아버지의 회사를 경영권을 물려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형제들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 합작해 있던 지분을 아버지께서 전부 매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각을 해서 경영권이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박이 터지게 싸우는 그런 형제들이 수두룩한데 집 한 채를 가지고도 재판하고 가족을 살해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아주 멋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님도 역시 엘리트셨군요.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인천제철에 들어가셨다 회사를 창업하셔서 370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로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차인표 씨는 이렇게 아버님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차인표 씨는 지금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인표 씨에게도 아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본인이 이혼을 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신혜라 씨하고는 재혼입니다. 또 차인표 씨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거의 이민 가다시피 하고 떠나셨는데 아버님이 이 자녀들하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혼을 하셨지만 인연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혜라도 차인표도 굉장히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픔이 있어서인지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아이 둘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차인표 신혜라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나가는 그곳에 시설의 아이를 두 사람을 입양을 해서 아들과 똑같이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거의 시민운동가가 됐습니다. 시민운동가. 즉 통일이나 환경 이런 곳에 기부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외국에 기아하고 연결을 해주는 컨벤션 활동을 훌륭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려 5천여 명을 연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영주권자는 군대 안 가도 되죠. 이 사회 지도층들이 자녀들을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인표 씨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인 생활에도 아주 FM같이 모범 군인으로서 군대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한 차인표 씨는 배우 활동뿐만이 아니라 소설과 영화 감독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가요 안녕이라는 위안부를 주제로 한 소설을 써서 이것을 아마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신혜라 씨 남편이 봉사활동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신혜라 씨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이들 두 사람 신앙심도 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유학가 있는 동안에 본인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아마 심리학 내의 상담 전공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고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기 활동은 잠시 접어둔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혜라 씨에게는 초혼이고 차인표 씨는 재혼입니다만 아버지가 이혼을 하신 그런 아픔도 있었겠고 본인의 이혼으로 아픔도 있었겠지만 좋은 부인을 만나서 아주 바람직한 부부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인표 씨는 우리나라 원조 몸짱으로 유명합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것이죠. 분노의 칫솔, 드라마에서 분노의 그 칫솔은 아마 본인의 그 아픔을 표현한 그런 장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아픔도 있었고 부모님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돈이라는 도구로 한풀이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생활을 하는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
대한민국 연예계 대표 아름다운 부부 아닌가 생각됩니다.